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어, 주말에 1.85% 올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주주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네, 그 효과가 작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하튼 주말장에 비교적 소폭이나마 올려서 마무리가 돼서 좀 나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주들의 공격이 주가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수급적인 움직임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주주들의 운동, 요건에 대한 소식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예상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승부주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승부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라도 언제 허가권에 대한 결정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 이제 타임입니다. 네, 이 부분들은 신속함이 생명이죠.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고 신속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문자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주들 공격이 결국 주가 올렸나요? 외인들도 약간 들어왔죠. 22,000주. 외인들 매수가 막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매도담은 낮고요. 이 공매도가 최저 공매도 양입니다. 공매도 양으로 볼 때 13,950주는 제일 적죠. 최근에 볼 수 없었던 공매도 잔량입니다. 공매도 수량이에요. 하루 동안에 나온 공매도 수량입니다. 내려가야 크게 하락할 수 있어야 공매도를 치는데 공매도 세력들도 공매 못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대차는 약간 증가를 7월 17일자로는 증가를 약간 했죠. 13만 주. 하지만 제가 보니까요. 7월 18일에는 10만 주 정도 또 상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똔똔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만큼 늘었다가 이만큼 또 감소했어요. 자, 그렇게 된 건이고. 그리고 공매 대차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공매 대차 가지고 주가가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렸고. 지금 그 경청 통합 수석 요게 생겼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 건에 대한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쪽으로도 메일 보내고 주주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청 통합 수석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야 될 내일을 공략을 해야 될 그럴 곳이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또 게시판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음, 그리고 지금 그 네이처셀의 그 일봉은 좀 흔들리는 듯 싶지만 이제 주봉 같은 경우를 보시면 쉽게 안 밀리는 주봉 형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는 상승 흐름이 아직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짧게 봐서는 흔들리지만 이런 패턴의 모습은 밸려가 나올 수 없는 차트죠. 밸려가 아니죠. 이런 차트의 모습은 밸려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마무리가 된 주봉도 비교적 그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올릴 수 있는데, 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에 일정권이 있는데, 이 일정권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식약처가 이번에 292일인가요? 그걸로 새로 그 허가 기간을 바꾸면서, 그걸 바꾸면서 여러분들, 이 캘린더 데이로 바꿨죠. 캘린더 데이로 바꿨습니다. 그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캘린더 데이로. 예전에는 사실 이 캘린더 데이가 아니라 근무 일수권으로 허가 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산했다. 네, 그거는 제가 어떤 그쪽의 그 칼럼니스트 분의 글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는 근무 일수 기준으로 했는데 420일에서 295일로 바뀌면서 캘린더 데이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캘린더 데이로 결국은 이제 계산을 모두 해야 될 것이고 캘린더 데이로 계산을 한다면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정이 7월 한 13일이나 14일 그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7월 13일이나 14일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요것이 말이죠. 만약에 이제 근무 일수로 본다 하더라도 조금은 지연이 되겠지만은 근무 일수로 보면 뭐 7월 한 20일이나 뭐 7월 21일께 요때 이제 식약처가 약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허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일수, 과거의 근무일수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이때가 일단은 그 발표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초반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캘린더 데이거든요. 그죠? 캘린더 데이인데도 과거의 기준인 근무일수 기준으로 이때 발표를 한다면 이것도 사실 위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의 기준인 캘린더 데이가 아니라 과거의 기준인 근무 일수로 볼 때 7월 20일이나 21일께 정도가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번 우리가 뭐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발표 하나하나 그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약 품목 허가권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신약 품목 허가권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즘 그 295일인가요? 네, 그거는 캘린더 데이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찾아볼게요. 자, 여기 허가 심사 절차 규정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캘린더 데이로 나와 있죠. 최근에는 이 캘린더 데이로 한다는 거예요. 295일로 단축을 하면서 캘린더 데이로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는 420일 기준일 때는 근무 일수 기준이었는데 캘린더 데이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캘린더 데이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인트 스템의 결과는 7월 13일이나 뭐 7월 14일 날 발표가 됐어야 된다. 근데 이 조인트 스템은 예전에 작년에 제출을 그 NDA를 제출을 한 거니까 과거의 기준인 근무 일수로 산정을 해서 약심의 결과를 발표해 주는 날은 7월 21일경, 그죠? 7월 20일이나 21일경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약처한테 후하게 일단 기준을 그 정해준다 그렇게 치면은 캘린더 데이가 아니라 얘네들 예전에 했던 근무 일수로 본다고 한다면 다음 주 한 월요일 또는 화요일 이때 심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캘린더 데이와 근무 일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무 일수로 본다면 7월 20일이나 21일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7월 20일은 일요일이니까 결국 7월 21일 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일단 이 규정을 보면 이런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 가능성도 타진을 해보고 근데 만일 이날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반려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날 안 나오면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생각했던 420일 기준으로 근무 일수 기준으로 420일 기준으로 보면 뭐 10월 이내에 언제라도 날 수 있는 거니까 뭐 느긋하게 또 그 결과를 기대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주주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운동에서 뭐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나중에 말이죠. 우리가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물론 허가가 나면 뭐 상관없죠. 근데 허가가 만약에 안 났을 경우는 우리가 대동단결해서 이 부비를 그냥 두고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 놓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고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야 나중에 우리가 또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뭔가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주운동은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뭐 변동사항이나 또는 신속한 소식들이 빠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이처3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케어할 겁니다. 문자 꼭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종목.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튀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도록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 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더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단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